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대통령에 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우리 헌법 체계상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크게는 뭐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다른 하나는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국민 대표로서 헌법 기관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핵심적인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국가 원수, 하나는 행정부 수반. 국가 원수란 말은 사실은 독일 이제 국가의 오버하우프트, 가장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국가 원수라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지위를 갖고 있는데, 한 가지 국가 원수라는 의미는 오늘날 유럽에서는 주로 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국가 원수라는 말은 군주 시대 혹은 독재 시대의 잔재이기 때문에 별로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 프랑스의 경우에는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국가 최고의 지위에 있는 그 인물을 국민들이 투표로서 선출하기 때문에 뭐 반드시 이것이 나쁜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기에는 또 한편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 자체는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무조건 배척하기만은 어렵겠습니다. 헌법 제66조. 자, 지왕군 66조. 네, 국가의 원수이며 라고 헌법상 분명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능을 행사하냐? 뭐 여기 지금 보시면 조문에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외국에 대한 모든 국가 대표성을 가진다. 대표적으로 조약 체결과 관한 여러 가지 외교적 권한이 다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에서 도출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이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와 관련돼서 조금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건 뒤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기 때문에 일정하게 조약 체결 등에 있어서 또 조약의 비준 등에 있어서 권한을 갖고요. 외교사절의 신임 권한을 역시 다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로부터 말미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4년 중임제로의 개헌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한데, 다만 이런 장기 집권에 대한 어떤 대통령의 정치적 야욕을 헌법이 규제하기 위해서 헌법 제128조에 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제2항 재성군.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한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네, 그래서 대통령 한 번 더 하고 싶어도 장기 집권 내지 독재에 대한 야망을 제한하기 위해서 헌법 제128조 제2항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헌법 개정 때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과연 이것이 효과가 제대로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 헌법 제128조는 재밌게도 대통령 중임에 대한 개헌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는 점. 자, 그 다음 재성, 그러면 질문. 국회의원은 권리가 된 경우, 국회의원 권리 난 경우 보궐선거를 통해서 그 국회의원을 선출하면
국회의원의 임기는 언제까지? 차년 임기.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리로 말미암아 대통령을 뽑으면 임기는 5년. 차이는 첫 번째, 국회의원의 임기에 대해서는 법상 조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 법상 조문이 없더라도 국회의원은 뭐예요? 국회의원 개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국회라고 하는 회의체, 합의체의 구성원으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의 임기와 동일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합의체가 아니라 독임제 기관이다 라고 한다면 임기는 새로 시작하는 것이 맞고 우리 헌법 제70조도 뭐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임기 5년을 규정하고 있지 잔임 기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5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임기 만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5년째 되는 해의 2월 24일. 자, 권위시라고 한다면 임기 시작으로부터 임기 만료일이 5년을 채우게 되면 임기 만료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대통령의 선출과 임기 만료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대통령의 권한. 어떤 내용들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우리 헌법에는 규정되어 있습니까? 뭐 이미 우리가 국회 할 때 좀 배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회에 대해서 대통령이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있죠. 어떤 권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국회에 대해서 임시 집회를 개회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헌법 제47조 제1항과 3항. 그러니까 비록 이번에 이제 오늘 총선이 끝나고 새로운 20대 국회가 구성이 될 때까지 얼마나 기간이 남았어요? 약 한 달 이상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19대 국회는 임시회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대통령이 긴급한 주요한 경제 현안들 해결하기 위해서 법률 통과시켜줘, 국회 열어줘 라고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그 다음 우리 이미 배웠던 법률안의 제출 권한도 역시 대통령의 이름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대통령은 법률을 제출할 뿐만 아니라 법률에 대한 거부권도 있다. 비교법적으로 보면 대통령제 기원을 가지고 있는 미국은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권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 거부권을 갖는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거냐면 의회와 행정부가 서로 대립되는 관계임을 전제로 겁니다. 그래서 입법권을 가진 의회가 법률을 만들었을 때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 법률을 함부로 만들지 못하도록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상대적 과반수에 의한 상대적 우위에 의한 입법권을 남용을 대통령이 막을 수 있도록 미국 헌법에서는 대통령에게 대통령에 대한 의회에 대한 법률안 거부권을 준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법률안 제출권도 있는데 거기다가 법률안 거부권까지 준다라고 하면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만약에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방어적 논리를 핀다면 오늘날 뭐 미국은 경향이 좀 다르긴 하지만 유럽의 여러 의원내각제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을 보면 실제로 내각, 정부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법률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미국의 경우에도 의원들이 의원의 이름으로 법률안을 만들지만 주로 누가 로비를 많이 펼친다? 정부에서 로비를 많이 펼칩니다. 정부에서 의회에 파견된 상임위원들이 계속 의회에 로비를 해요. 대통령의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주도록.
사실 행정부가 오늘날에 와서는 실제로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법률을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행정입법의 필요성을 생각할 때 대통령에게 법률안 제출권을 주는 것은 의미가 있고, 또 이러한 대통령에 대해서 의회가 통제하기 위해서 다른 법률안을 제출함으로써 입법권을 행사할 경우 대통령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일정하게 통제하도록 법률안 거부권을 주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런 법률안 거부권은 행사가 많이 되고 있습니까? 사실상 1공화국 때는 대통령이 국회에서 선출되었기 때문에 국회 지지 기반에 의할 뿐만 아니라 또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와 나중에는 대각을 세우고 나서는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는 쉽지 않은 것이 특히 여대 야소인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소야대인 경우에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해서 사실상 행사된 적이 있다. 또 공공연히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 행사하겠다라고 의사표명을 한 경우도 꽤 됩니다. 자, 그래서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일부 교재들에서는 법적인 성격이 뭐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선 정치조건설이냐 뭐 해제조건설이네 말이 많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 설의 큰 차이점은 별로 없다고 느껴지고, 단지 대통령이 국회에 대해서 법률의 재의결을 조건으로 법률에 대한 효력 발생을 중단시키는 것 정도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러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재량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자, 대통령 거부권의 종류는 비교법적으로 보면은 미국은 포켓비토라고 하는, 그러니까 미국은 1년 단위의 의회 회기를 갖기 때문에 대통령이 마지막 회기 때에 회기 마지막 종료 시점에 가서 의회로부터 법률안을 송부받아도 이를 공표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 자체로 효력을 상실합니다. 아무런 행위를 취하지 않을 때, 공표하지 않을 때. 그래서 이것을 포켓비토라고 그래요. 그냥 주머니에 넣어놓고 더 이상 법률안의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 그래서 보류 거부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헌법 체계 내에서는 보류 거부권이 없습니다. 헌법 제 53조 제 6항을 보시면 3항을 보시면 뭐라고 규정되어 있습니까?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제의를 요구할 수 없다. 여기 제 2항을 보시면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는 대통령은 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래서 거부할 때는 반드시 환부해야 돼요. 교수님, 만약 이번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이제 19대 국회가 마지막 임시회를 열고 거기서 법률안을 만들었는데 대통령의 마음에 들지 않는 법률안을 만들었을 때 대통령이 보내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공포하지 않으면 거부가 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가지고 있으면 효력을 발생하지 않나요? 우리가 입법 절차 할 때 법률의 효력 대통령이 공표하지 않으면 효력 발휘합니까? 효력이 없으십니까? 뭐라고 배웠어요? 국회 끝나. 환부 안 해. 하지만 새로운 20대 국회가 새로 들어설 거야. 자, 대통령이 환부 안 하고 가지고 있어요.
효력 발휘 안 한다? 한다. 법률은? 큰 소리로. 어떤 근거에 따라서? 헌법 몇 조? 헌법에 있잖아요. 53조 5항 뭐라고 되어 있는데? 대통령께 1학년 기간 내에 공포나 제의를 요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도 법률안 네. 그러니까 우리 헌법 체계에서는 가지고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제의 요구를 해야 돼요. 그런데 국회가 임시국회가 끝나고 나서 20대 새로운 국회가 열려. 그러면 20대 새로운 국회는 이 법률을 제의할 수 있을까요? 네. 다음 국회가 들어서니까 다음 국회는 의결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재의결하는 거는 그 국회가 다뤘던 법률안이 아닌 전혀 국회 측면에서 보면은 민주 정당성이 없는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법률안입니다. 그러니까 재의결을 할 권한이 없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마지막 임시국회 때 국회로 제의를 요구하면 그런데 이를 재의결할 국회가 없으면 그러면 법률안은 폐기될 수 있습니다. 효력을 발휘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제의를 요구하지 않고 그냥 놔두고 있다. 그러면 제 개인적인 견해는 그 다음 국회의장이 이에 대한 공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헌법 조문상으로 본다면. 그래서 우리 헌법 체계 내에서 보류거부권이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몇 분들은 보류거부권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형식적으로는 최소한 어떻게 된다? 반드시 국회로 제의를 요구하는 형식을 갖추어야 그래야만 법률은 거부권 행사가 제대로 되는 것이지 단순히 가지고 있다고 해서 거부권 행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헌법재판소 판례나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주장될 뿐이지만 헌법 해석상으로 보면 반드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국회에 제의를 요구해야 된다. 자, 거부권에 있어서는 수정 거부, 또 조건부 거부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느 때 거부할 수 있느냐? 이미 배웠습니다. 언제 거부할 수 있다? 기업군 언제 거부할 수 있어요? 법률안 거부권 행사, 실질적 요건. 헌법 조문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언제 거부할 수 있다? 생각해 볼 때 대통령 입장에서 15일 안에 기분 나쁠 때. 헌법 위반할 때. 두 번째, 헌법 위반됐으니까 다른 법률에도 위반될 때, 모순이 발생했다고 느낄 때. 세 번째, 대통령의 기본 입장 정책 방향과 맞지 않을 때. 네 번째, 돈이 없을 때 재정상의 이유로. 그죠? 온갖 이유로 가능합니다. 헌법, 법률, 정책, 재정상 이유 등 여러 가지로 가능하다. 아직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약, 조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언급한 바도 없고 실제로 헌법상 아무런 내용도 규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의 재량 행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